죽고 싶다는 언어로 자기 마음속에 나타나지만은 그 감정이 말하고 싶은 거는 너무 살고 싶다였거든요.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병에 걸린 것일 뿐이니까.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거든요. 우울과 함께 난 살 수 있어 라고 인정을 하니까 좀 뭔가 살 수 있겠더라고. 늘 날이 서 있던 마음은 그림 속 캐릭터처럼 둥그러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평생 동안 우울증에 걸려 병원에 가는 비율은 5%. 환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아파도 정신과를 찾지 않기 때문에 집계된 환자 수가 적은 겁니다. 그냥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굉장히 무기력해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이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무기력한 거랑 병적 무기력은 정말 틀리거든요. 2008년에 첫 진단을 받고 조제는 몇 번의 우울 사파를 겪었습니다. 왜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지 우울증에 안 걸린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냥 정말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네. 이유는 그냥 그게 병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울증을 앓기 전 그녀는 일 욕심 많은 회사원이었습니다. 회사에 마지막으로 정규직으로 다닐 때였는데 너무 일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게 이제 소진됐다고나 할까? 그래서 회사에 가서 모니터를 크기만 해도 막 과호흡이 오고 그 정도로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한꺼번에 발병을 했거든요. 저는 너무 절망해서 그냥 몇 달을 집안에만 계속 처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이 안 좋은 상태였죠. 밥도 안 먹고. 언제나 힘을 주는 SNS 친구들을 위해 작은 책도 만들었습니다. 책의 한 컷 한 컷은 조제가 SNS에서 친구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우울증을 앓는 동안 조제는 동화책을 펴냈습니다. 상담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약간 간지러운데 소중한 너의 소중한 하루를 이렇게 보내버릴 거니?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내 하루가 소중하다고 느끼거나 내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주로 자책했었는데 소중한 하루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네요. 왜 이런 생각이 들지 하고 일단 의문이 들었는데 좀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한테 가서 말해야지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고. 새로운 생각을 했네 이렇게. 네, 그래서 적어놨어요. 또 잊어버릴까 봐. 원래 긍정적인 경험은 잘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게
특히 막 저처럼 저 같은 사람 아니고 원래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움직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얘기를 막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살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 듣고 되게 컬처 쇼크를 받았거든요. 난 어릴 때부터 밥 먹듯이 죽고 싶어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자살 충동을 안 느낀다는 얘기 듣고 너무 놀랐었는데 이것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여기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조제님은 지금은 어때요?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 자체를 좀 알아차린 것으로도 네. 큰 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내가 내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중요한 거는 계속 보고 있잖아요. 내 하루가 어떤지, 지금 내 기분은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우울한 상태인지 단순히 우울한 게 아니라 좀 뭔가 지루하고 심심한 상태에 있는지 두 개가 다른데 내가 우울을 오래 겪었으면 이거 우울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네. 그랬었잖아요. 저희가 많은 기술들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위기 상황에서 내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거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방법들, 대인관계 기술 같은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그 기술들을 일상에 적용하려고 많이 애를 쓰셨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저는 본인의 우울증 회복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뭘 잘해야지 살 가치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뭔가 성취를 해야지 살 가치가 있고 뭔가를 잘해야지 살 가치가 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그렇게 절박하게 하면 절박할수록 더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엄마와 딸에 대한 장편 동화를 쓰려고 하는데 그게 계속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그거 생각하면 뭔가 또 절박해지려고 하고. 어떤 게 좀 부담으로 느껴져요? 장편을 쓰려고 하면? 옛날에는 내가 이 동화를 잘 쓰지 못하면은 그러죠. 막 글을 쓰지 못하면 내 인생엔 가치가 없어 이런 거. 그런 생각이 되게 하는지도 모르게 되게 무의식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자책은 되게 많이 줄었어요, 진짜. 자책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책하지 말라고 내가 하도 말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함께 배웁니다. 자라면서 해보지 못한 경험입니다. 한 달 전 현경은 정신과의 보호병동에 입원을 했고 그때의 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우울증이 우울한 감정이 2주 이상 지속되어 극도의 무기력을 경험한다면 조울증은 에너지가 과도한 조증과 무기력한 우울증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양극성 장애는 약을 끊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하는 게 최고로 좋은 치료라고 돼 있어요. 뭐 약을 써야 되는 뭐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원해서 우울해지고 원해서 뭐 들뜨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에는 20대 환자였던 언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자는 내게 왜 이곳에 들어왔냐 물었다. 나는 잠깐 고민하다 술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짧게 답했다. 드레싱을 한 여자의 이유는 척 봐도 알 것 같았는데 나도 왜인지 물었다.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들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남한테 풀어요.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그럴 때 자신을 탓하고 핥히고 죽이는 거래요. 언니는 대충 끄덕였다.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면담을 하다가 주치의 선생님이 물었다.
그래서 죽고 싶은데 정말 죽을까봐 그게 무서운 거죠.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끄덕였다. 순풍에도 꽃들이 바들바들 떨었다. 색색으로 떨리는 꽃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많이 떨리는 꽃이구나 생각했다. (2015년) 우울증에 걸린 뒤 많은 시간을 이 방에서 보냈습니다. 마른 꽃처럼 메마른 설기는 뭐든 의심했습니다. 그때도 사랑스러운 딸이었다는 걸 이제는 믿지요. 설기가 서대문 전시회에 왔습니다. 12개의 서재에는 설기의 방도 있습니다. 설기의 회복 일기와 우울증을 이기려고 애쓴 흔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관람객은 남자분입니다. 흔치 않은 일이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우울증을 인정하는데 여자들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울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하다가 그 모래 설기와 성현은 오늘 처음 만났지만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상담 얼마나 받으셨어요? 상담 2015년도부터 받아가지고 근데 전 진짜 상담 추천해요. 저는 처음에 상담은 사실 유료 상담보다 그냥 무료 상담으로 한 10회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 먼저 하시고서 그것만으로 충분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진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세계예요. 병원 잘 다니세요? 저는 2주에 한 번 가고 매일 먹어요. 매일 밤에. 밤에만? 네, 저는 약 먹은 지만 5년 됐죠. 잘 맞아서 제 생각은 그냥 계속 먹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다행이네요. 그 자기한테 약 맞는 거 찾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두 사람은 처음부터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서 예후도 좋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높습니다. 우울증 치료제인 항우울제 소비량이 OECD 국가 중 꼴찌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치료약, 그러니까 항우울제는 중독성이 전혀 없고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하는 신경안정제의 경우에도 사실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누구보다 중독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의존되고 중독될 정도로 그렇게 투여하지 않아요. 저는 가족한테도 평생 드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전한 약물입니다. 네.